네, 제가 파이널 할 때 그 노량진에서는 특강하는 게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인강으로 제공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1차 시험을 좀 욕심내고 있는 친구들은 요약 강의거든요. 제가 16강 만에 요거 강의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미 공부를 좀 많이 했던 친구들이 들으면 맞아 그랬지 그랬지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바로 회독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 가지고 제가 그 강의는 PPT를 다 띄워요. 계속 교재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지 않고도 그냥 이동하면서 이거 봐도 자동으로 회독되게. 그래서 16강으로 만드는 강의인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는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되니까 노량진에서만 해서 노량진에서 찍은 그 강의를 우리 부산 학생들한테 지급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한 친구들은 부원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개인정보 제공을 또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으면 그게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이름 그 전화번호 요거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며칠째 계속 안 되길래 왜 안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개별 동의를 다 받아야 돼가지고 안 된다고. 그럼 내가 강의를 공짜로 주는 것도 쉽지가 않네. 그래서 일단 혹시 필요한 친구들은 부원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지급받으시고 지금 2차 준비하는 친구들은 굳이 지금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 제가 또 그거 제공해 줄 거니까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1차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1차 준비하는 친구들만. 알았죠? 자, 우리 이제 부패 방지 권익 기법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법률을 처음 보죠, 여러분들. 그죠? 그동안에 이제 뭐 형소법이나 이런 거는 좀 봤겠지만 이 법 조문을 볼 때는요. 제일 먼저 목적과 정의 규정을 봐야 돼요, 원래. 이 목적은 이 법이 왜 만들어졌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 규정은 이 법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 이 용어는 이런 뜻이에요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제가 안 넣어놨어요. 이 목적은 뭐냐면요. 그냥 법에 써 있어. 법 지금 이름에 써 있는 거야. 부패 방지.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뭐 뒤에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걸 설치하는데 이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역할이 뭐예요? 부패 방지요. 알았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이 조직은요. 우리 행정기관 소속 공직자들의 부패 방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둬요. 국무총리면 각 부장관을 통할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내정. 우리나라 국내 정치를 통할하는 사람이 국무총리예요. 알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11조 1항 고충 민원 처리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해 어디? 국무총리 동그라미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대통령 밑에 총리 있고 총리 밑에 각부 장관 있고 요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위원, 부위원장 3명 동그라미, 상임위원 3명 동그라미 이렇게 구성하는데요. 상임위원이 뭐예요? 그죠? 출퇴근하는 사람을 상임위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출퇴근 안 하는 사람을 비상임위원이라고 부르겠죠. 이 비상임위원은요. 그냥 회의가 있을 때만 나오는 거야. 근데 상임위원은 회의가 있든 없든 매번 출근하는 거야. 매일. 알았죠?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동그라미, 부패방지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업무 동그라미. 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위원장을 보좌합니다.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뭔 소린지 알겠는데 뒤에 행정심판위원회 요게 좀 헷갈리죠. 뭔 내용인지 모르겠죠. 행정심판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행정부에서 일정한 행정행위 나한테 만약 영업 정지 처분을 냈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때 가는 소송을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불러요.
근데 소송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하는 거죠.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사법부에서 하잖아. 그죠? 그럼 법원에 판사들 많아요? 많지 않죠? 근데 행정부에는 공무원이 너무 많죠? 그지? 그럼 이 행정행위도 엄청나게 많겠죠? 이걸 다 심사한다고 생각해봐. 어이구야. 사법부 기능 마비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자체 통제기구로 요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자체적으로 사법에 준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먼저 전문가들이. 이해됐어요? 요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심사해 보는 겁니다. 알았죠? 요 행정심판을 총괄하는 기구가 어디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예요. 알았죠? 여기 운영 업무를 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담당한대. 이해돼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었는데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됩니다. 요 사람이. 알았죠? 자, 그리고 뒤에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사망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청. 뒤에 상임위 아닌 위원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뒤에 상임위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을 좀 시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위원회 결격 사유입니다. 15조 1항 다음 각 원안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호 대한민국 국민 아닌 자. 저기 가나 사람이 와가지고 권익위원회 위원 될 수 있어요? 이거 안 된다고. 그리고 그 밑에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원안에 해당하는 자. 이건 뭐냐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공무원 못하는 사람. 권익위원회 위원도 못한다. 그 밑에 정당의 당원, 선거 후보자 이런 사람들 정치적 중립 안 지키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결격 사유고요. 밑에 내려가서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6조 1항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요. 그 밑에 임기는 각각 3년입니다. 3년 동그라미. 3년으로 하되 1차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건 우리 뒤에 가서 3년짜리 한 방에 다 외울 겁니다. 우리가 외우지 않은 거는 다 임기가 없거나 2년짜리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위원은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습니다. 신분 보장된다는 소리야. 근데 밑에는 안 된다. 1호 15조 1항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때. 이건 뭐야? 우리 바로 위에 있는 15조 1항. 결격 사유. 거기에 해당하면 잘린다. 그리고 2호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때. 밑에 한번 볼까요? 4항에 사망 2호.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심신장애. 심신장애. 요거는 2호. 요거를 밑에 사망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4항. 2호를 4항하고 이렇게 연결해 두세요. 그래서 사망 2호의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 동그라미 3분의 2가 찬성해야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뭔 소리냐면요. 결격 사유에 해당해. 그러면 그건 객관적이잖아. 명백한 거니까 따로 의결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심신장애래. 객관적이에요? 심신장애?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 남자들끼리? 이 새끼 이거 장애 있네 이러잖아. 그죠? 졸라 웃긴 애들 보고 그러잖아. 그죠? 너무 주관적이죠? 그치? 누군가에게는 정상인이야. 나한테만 돌아있지. 그죠? 심신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장애냐? 요 정도면 직무 수행할 수 있냐? 요거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위원 3분의 2가 찬성해야지만 자를 수 있어요. 알았죠? 자,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위원회 의견입니다. 19조 1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제적위원이 뭐예요? 제적위원? 전체 구성된 인원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15명으로 구성해? 그럼 15명이 제적위원이야. 알았죠? 제적위원 중에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위원 중에 과반수가 찬성해야지 그 의결안으로 확정된다 라는 소리예요. 알았죠? 근데 이미 한번 결정한 거를 바꿀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하냐? 뒤에 위원회의 종전 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아까는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과반수가 찬성해야 했지만 지금은 제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요. 알았죠? 됐나요? 결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 결정은 제과 출과. 근데 결정을 바꾼다 그럼 제과. 알았죠? 우리 제과 출과는 앞으로 안 해올 겁니다. 별말 없으면 다 제과 출과야. 요것도 우리가 위원회 특강할 때 전부 다 정리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55조. 누구든지 동그라미. 누구든지 부패 행위를 알게 됐다. 그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신고 의무를 두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뒤에서 몇 가지 있긴 한데요. 그거는 한 방에 볼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오면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밑에 공직자네.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해야 되겠죠. 그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됐거나 강요, 제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공직자가 나왔는데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성실 의무. 부패 행위를 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요 허위 사실 신고했어? 그러면 신변보호 이런 거 안 해줘요. 알았죠? 그럴 수 있잖아. A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B가 무고했어. 그러면 A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런 씨바 새끼가 할 수 있잖아. 그쵸? 이럴 때 신변보호 안 해준다고 이런 거. 알았죠? 무고한 거를 뭔 신변보호를 해줘.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신고의 방법. 신고는 어떻게 하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를 기재한 기명 동그라미, 기명의 문서 동그라미, 문서로서 해야 하며 신고 대상과 부패 행위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아무 근거 없이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기명입니다. 무기명으로 나오면 안 돼요. 무기명으로 하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치? 그래서 실명제입니다. 기명의 문서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나 권익위원회에 그 사람 아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한테 사적인 보복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무서우니까 비실명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어요. 대신 대리는 누가 해야 될까? 변호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으로 가름합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신고는 위원회에 해야 하며 신고자 또는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좀 이상해야 돼. 비실명 대리신고라며. 근데 왜 신고자의 인적사항 왜 제출해? 이거 왜 제출해요? 보통 요 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를 조사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거나 종결하거나 하겠죠. 그치?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이 사람 신분이 이제 뭐 돼요? 신고자? 참고인이 되거든. 참고인.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재판 단계로 가면 이 사람 신분 뭐가 될까? 그치, 증인이 되거든. 그래서 법원에서는 증인의 진술을 직접 불러다가 들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기명이야? 어떻게 불러? 그쵸?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못 보게 돼 있어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봉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돼요? 봉인하고 나중에 법정에 가면 재판 단계에서는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안 된다. 이해됐어요? 신고자 본인 동의 없이는 열람이 안 됩니다. 변호사 동의 없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신고자 본인 동의입니다. 그리고 밑에 신고 내용의 확인, 이첩 59조 1항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호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 동그라미. 신고자가 지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딱 적어놨어. 그러면 네 주민번호 뭐냐? 네 주소 어디냐? 이런 거 신고자한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뒤에 신고 경위, 취지,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항 위원회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밑에 3항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감사, 수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대요. 자, 부패 혐의가 드러나서 그러면 신고기관,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부패 혐의가 없어. 그러면 자체 종결할 수 있다고. 밑에 보시면 1호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호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호의 별표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몇 회? 2회 동그라미 2회 이상 받고도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이거 보완해서 갖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보완을 안 해온대. 그럼 그냥 종결해 버릴 수 있다고. 알았죠?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단순 보완 요청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2회 이상이라는 단서가 나와야 돼요. 우리 4호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했대. 한 번 통지해줬는데 또 신고한대. 그럼 무한정 해줄 수는 없잖아. 도르마무도 아니고. 도르마무 알아? 알아? 요즘에 어벤져스 뭐 안 나오는 것 같아. 둠스데이? 둠스데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마블 빠돌이라 가지고. 자, 그리고 5호 신고의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대. 그럼 이미 우리도 알아 다. 이미 아는 걸 신고했어. 그거는 굳이. 자, 그리고 밑에 5항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그러면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 동그라미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기에 부여할 수 있다. 이거 뭐냐면 신고자를 먼저 조사해봤는데 신고 내용 특정도 잘 안 되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신고를 당한 사람 있죠. 신고 당한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너 나와봐. 너 혹시 요러요러한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너 소명자료 제출할 거 있으면 제출해봐. 요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얘 피신고자한테 제출 요구하는 거죠? 그럼 얘 의사가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얘한테 동의받아서 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얘한테 의견 제출기에 부여할 수 있다고. 이해됐죠? 자, 그리고 밑에 6항 여기 별표. 이거 중요합니다.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 혐의 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다. 그러면 그 밑에 위원회 동그라미. 위원회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 고발 대상자예요. 밑에 보시면 3호에 경무관 동그라미.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이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로 봐요. 의무 고발 대상자 경무관급 이상입니다. 경찰 계급 다 알아요? 여러분들? 경찰 계급. 모르는 사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야 돼. 몰라? 제일 먼저 뭐예요? 순경. 그 위에 경장. 그 위에 경사. 그 위에
경위, 그 위에 경감, 그 위에 경정, 그 위에 총경입니다. 그래서 이파리 2개, 이파리 3개, 이파리 4개. 이파리 1개는 의경이 의경. 근데 의경이 지금 없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궁화로 나오죠. 무궁화. 요건 1개짜리예요. 얘가 2개. 얘가 3개. 얘가 4개야. 작은 무궁화. 이해됐어요? 요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입니다. 요거는 이제 큰 무궁화야. 저 작은 무궁화가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큰 무궁화 하나. 얘는 큰 무궁화 2개. 얘는 3개. 얘는 4개야. 치안총감은 1명밖에 없죠. 지금은 없어요. 우리 경찰청장님이 탄핵되시고 나서 아예 지금 아직 지명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중에는 지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나면 본격적으로 경찰도 좀 개혁 드라이브가 좀 생기긴 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계급체계가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고위공직자 뭐라고? 요거라고. 알았죠? 그래서 부패방지 권익위법에서는 경무관이 고위공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요게 만약에 헷갈려서 잘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부패방지의 우, 경무관의 우 이렇게 외워두면 돼. 알았죠? 경무관 이상이면 의무고발 대상자다. 그리고 7항 관할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줘야 되고요. 얘들이 고발할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지해줍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위원회가 그냥 무한정 요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신고자가 위원회한테 이 기명의 문서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는 60일 플러스 30일 이 기간 안에 이 조사기관으로 이첩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 종결하거나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요. 이렇게 조사기관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조사기관도 마찬가지 60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수사하다 보면 알게 될 텐데요. 사건을 60일 안에 끝내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얘들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별도 시일 규정은 없어요. 근데 권익위원회는 60일, 30일 안에 끝내야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종료일로부터 10일 안에 권익위원회한테 조사 결과를 통보해줘요. 그럼 권익위원회에서 이 결과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죠. 그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합리적 이유를 들어서 30일 안에 재조사 요구할 수 있어요. 다시 조사해주세요 라고. 알았죠? 이건 한번 조사해서 알려줬는데 또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귀찮겠지? 그죠? 그래서 재조사는 시일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껏 하면 돼. 알았죠? 이렇게 재조사가 끝났어. 그럼 재조사 결과는 7일 안에 통보해 줍니다. 여기 지금 숫자가 나오니까 머리가 슬슬 아프죠? 그치? 근데 요것만 아시면 돼요. 종료일로부터 10일. 종료일로부터 10일. 재조사 결과는 7일. 17. 이렇게 구분하면 돼. 나머지 숫자는 크게 뭐 바꿔서 낼 만한 건 잘 없습니다. 60일, 30일, 60일 똑같고 재조사 결과는 30일 안에 재조사 요구는 30일 안에 하는 거니까. 알았죠? 17. 요것만 많이 바꿔서 냅니다. 알았죠? 이렇게 재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그럼 신고자한테 통지해주고 종결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밑에 파랑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도그라미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뒤에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60일 플러스 30일. 밑에 61조의 2 신청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여기 별표 해볼까요? 여러분들 곧 수사에서 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지금 아직 안 배웠죠? 고소와 고발 배웠어요? 고소만 배웠어요? 고소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 누가? 고소권자? 그 고소권자가 누군데?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요런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고발은? 그치.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제3자가. 이해돼요? 그래서 고소에 대해서 만약에 경찰이 불송치했다.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하면 어떻게 돼? 검사한테 넘어가요. 이해돼요? 근데 고발은 못해요. 이의 신청을. 제3자니까. 니 뭔데? 이해돼요? 그래서 고발은 이의 신청을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위원회가 고발했죠. 그죠? 얘들 공공기관이죠? 얘들이 고발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의 신청 가능하게 해둔 거예요. 알았죠? 특이한 규정이니까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뒤에 우리 60조 1항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송부받은 날부터 며칠? 60일 동그라미 60일 이내에 감사, 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해야 하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연장기간 통보해줘야 되겠죠. 요겁니다. 요거야? 요게 지금 조문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알았죠? 요거. 그리고 그 밑에 2항 신고를 이첩 송부받은 조사기관은 네 번째 줄 감사, 수사, 조사 결과를 감사, 수사, 조사 종료 후 며칠 1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요거야 요거. 알았죠? 자, 그리고 밑에 4항 신고자는 위원회에 감사, 수사,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위원회는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에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 수사,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30일 동그라미 30일 이내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 등 합리적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해 재조사 요구할 수 있다. 재조사 며칠이라고? 30일. 그리고 바로 밑에 조사기간은 재조사 종료일로부터 며칠? 7일 동그라미 7일 이내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 요지를 통지해야 한다. 됐나요? 자, 그리고 밑에 책임의 감면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요 1항 보시면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체크해 볼까요? 이거 뭐냐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같이 부패 행위를 저질렀어. 근데 A는 좀 양심적인 애고 B는 양심의 털난 새끼야. 이해됐어? 얘는 한 번 하고 나서 아우 막 양심이 찔려가지고 못하겠어. 그래서 그만했는데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가. 그래서 얘가 안 되겠다. 얘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했어. 이런 경우야. 그러면 얘 범죄 행위를 밝히다 보면 얘 범죄 행위도 드러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얘가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부패 행위는 발견될 가능성이 낮았겠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얘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보시면 2항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 동그라미 요 행정처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규정이 있거든요. 감경 면제할 수 있다고? 그럼 위에는 형사처분이고 얘는 행정처분이잖아. 그죠? 둘 다 감경 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봐봐. 형벌은 누가 줘요? 사법부가 주죠. 그죠? 행정처분, 징계는 누가 줘? 그 소속기관인 행정부, 산하 행정기관의 장이 주겠죠.
그지? 근데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이 어디야? 국무총리죠. 그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이 사법부한테 맘대로 야 깎아줘라 마라 할 수 있어 없어? 못하겠죠. 근데 얘한테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한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교과서 같이 볼게요. 우리 3항에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 동그라미,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 동그라미. 이 경우 위원회는 그 밑에 감경면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동그라미, 따라야 한다. 알았죠? 요 시험에 따를 수 있다로 바꿔서 낼 수 있고요. 요거를 형벌로 바꿔서 낼 수가 있어요. 알았죠? 징계나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감경 요구할 수 있고 감경 면제를 요구할 수 있고요.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감경 면제를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았죠? 요런 거 나오면 이제 킬링 문항으로 시험 당락 좌우해버립니다. 알았죠? 이거 저 빼고는 아무도 안 가르쳐요. 나오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빼고. 그리고 밑에 72조 1항 18세 동그라미 18세 이상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부패 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 그러면 300명 동그라미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왜 18세일까? 선거권 때문에. 선거권 18세 이상은 선거권을 가지니까 그 300명만 모이면 감사원에다가 저 기간 뒤가 구린 것 같으니까 좀 파헤쳐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300명. 알았죠? 이거는 19세로 바꾸면 안 되고요. 300을 200으로 바꿔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행정기관에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된 기관들 있죠? 사법부, 입법부, 헌재소 이런데 얘들은 지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단서 규정 보시면 국회, 법원, 헌재소, 선관위, 감사원 사무에 대하여는 그 밑에 당해기관장에게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점심 먹고 2시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